등문공 장구상 제1장입니다. 등문공 위세자 장지초 과송 이게 견이냐 현이냐는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견 맹자 도성선 은필칭 요순. 등문공이 세자가 되어서 초나라로 가는 길에 송나라를 거쳐가면서 맹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게 등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먼저 하겠던 거 부영. 그러니까 나라 속의 나라.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근데 이게 이름이 공인 거 보면 지위는 높은 거야. 근데 세력은 작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등이란 게 너무 가만히 그것도 저 책 그 뒤에 지도가 그 책에 지도가 없나? 여기 뒤에 지도가 지도 없어요. 여기 있네. 이 복사쟁이들이 뒤에 출판상을 빼먹기도 하고, 특히 중국이나 평양에서 나온 거는 그걸 빼먹고 해가지고 인용을 할 수가 없게 아주 곤란하게 해놓은 적들이 많았지. 이게 지금 4분의 1, 요 등 요거에. 네. 등이 요거고, 요게 노나라 속에 있는 거고, 요게 제나라고, 초나라가 밑에 있고, 대충 이런 거란 말이지. 송은 그보다 조금 크고. 그러니까 이건 나뭐 지도 그리기 좀 어렵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 범 모양의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중국이 아주 이렇게 가잖아. 왜 이렇게 가지? 이쪽이 러시아고 여기가 중국이고 이제 이런데, 중국이 이쯤 되겠네. 여기가 제나라고, 여기가 노나라고, 요 밑에가 초나라고, 그리고 요 속에 이제 등이라는 나라가 조그맣게 붙어 있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요 등나라 여기 있는데, 요놈이 초나라로 가는 길에 송이 여기 또 붙어 있어요. 송을 거쳐갖고 이렇게 갔는데, 이때 그 맹자는 송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문장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자가 됐으니까 그 등전공이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제 세자가 됐으니까 그 국제사절에 이게 경비 절감을 위해서인지 훈련을 위해서인지 한 세자를 보낸 거야. 사절의 대표로. 그 초나라로 파견돼 가면서 이렇게 거쳐서 여기에 있는 맹자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맹자가 이 도는 그냥 말하다, 이야기하다 하는 동사입니다. 성의 선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언제나 말할 때에는 꼭 요와 순에 관해 언급했다. 세자, 자초반, 부견맹자, 맹자왈, 세자의 오언호, 부도 일이의, 성간위 재경공왈, 피장부야 아장부야, 오하외 피제, 안연왈, 순하이냐 여하이냐, 유의자 역약시, 공명의왈, 문왕 아사야, 주공기 기아제, 금등 절장보단 장오십리야, 유가이위 선국, 서왈 약불명현 궐질불추.
그래서 이제 사절의 임무를 끝내고 세자가 초나라에서 당나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지. 돌아가는 길에 다시 송나라를 들려가지고 맹자를 만났다. 맹자가 말했다. 세자는, 이건 물론 2인칭이죠. 여기서 세자는. 나의 말을 의심하는가. 중국인들의 이 말법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조선시대 우리도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 나 같으면 이런 어투를 들으면 기분 나빠할 텐데 너 내 말 못 믿는 거야?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진심을 표현하는 말법인 모양이야. 도대체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일 뿐이다. 성간이라는 사람이 재경공에게 말한 적이 있지. 저 사람, 이때 저 사람은 재경공일 겁니다. 이건 재경공에게 말했다가 아니고 재경공에 관해서 말했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논어시대의 용법과 지금 여기서는 같은 겁니다. 이 위자가 논어시대에는 에게 말했다는 안 쓰였거든. 근데 맹자 때는 에게 말했다로 많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다시 옛날식으로 에 관해서 말했다로 쓰인 겁니다. 재경공에 대해서 말했다. 그 사람 장부이고 나 또한 장부이다. 내가 어찌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론 뭐 대부이니까 위계로 보면 결국 신하급이고, 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인데 똑같이 장부이니까 꿀릴 게 없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복잡한 사연이 있었겠지. 뭐 재경공이 너 나 좀 보러 올래? 뭐 이렇게 불렀거나, 그랬더니 나 안 가. 이래서 이런 이야기 했을 수가 있겠지. 아녀는 말했다. 순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또한 어떤 사람인가? 뭔가 실천할 것이 있는 사람은 또한 다 이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다 하는 건 대체로 맹자의 생각과 이제 통하는 거겠지. 이거는 지금 안현의 말을 따옴표 속에 집어넣은 거니까 물론 맹자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현이 실제로 이런 식의 말투를 잘 안 썼을 것 같은데, 그 논어에 나타난 걸로 보면 안현은 심지어 뭐 공자보다 더 점잖게 말하는 사람이라 저 사람 누구면 나는 또 누구인가 이런 식의 말은 잘 안 썼을 것 같은데, 어쨌건 맹자가 묘사할 땐 그랬다 이거지. 유의자 역약시도 안현의 말인데, 역약시는 지나 나나 뭔가 앞으로 세상에 남길 만한 공적을 이룰 사람이라면 다 비슷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선한 본성을 타고난 것이고 그걸 제대로 발휘하면 그 공적을 이루는 것이다. 대충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본성이 선하다. 성선을 이야기한 거라고 봐야 되겠지. 공명의라는 사람은 또한 이야기했다. 공명의가 앞에도 몇 번 나왔지. 맹자가 꽤 존경했던 선배 현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 문왕은 나의 스승이다. 주공이 어찌 나를 속였을 것인가. 요거는 이것도 물론 이제 많은 사연이 생략되어 있는 것일 텐데 대충 이런 게 사이에 하나 매개로 들어있다고 봐야 될 거야. 그러니까 주공이 문왕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표준 모범이다 라고 이제 주공이 늘 그런 태도를 견지했다는 이야기고, 그 주공의 말이 우리를 속인 것일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 문왕이 우리의 모두에게 해당 본받아야 할,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스승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사람을 합쳐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 문왕의 이야기나 문왕이나 주공의 자세나 다 똑같이 역시 맹자가 볼 때는 하늘이 준 본성의 선함을 제대로 보존하고 키우고 발현하면 다 순처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이 아래 이 문장 속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제 금, 등. 이제 이 시대의 등나라를 보자면 긴 쪽을 자르고 짧은 쪽을 보태면 대체로 50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등나라가 가로 세로가 좀 삐쭉삐쭉할 텐데 그걸 대충 정방형 정도로 생각하면 평방 50리씩 되는 그런 넓이를 가지고 있다. 50리. 20km가 사실 안 될 거거든. 그러니까 대충 12, 3km 정도 될 거야. 보통 60, 70%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 요새 킬로에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50리 평방이라고 하면 요새식으로 말하면 대충 한 15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제주도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제주도가 1825 제곱킬로미터야.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나라지. 그런데 그렇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걸로 해서가 위선국 나라를 훌륭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또는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 서경에 이런 말이 있지. 근데 다만 여기 이제 서경에 이런 말이 있지 하는 이 말은 만약에 그 약이 명현이란 말은 요새도 씁니다. 한약에서 쓰지. 그 효과가 있는 그 약물은 먹으면 잠시 어질어질해진단 말이야. 가령 산에서 산삼을 캤다. 100년짜리 산삼을 캤다. 그걸 그 자리에서 먹었다. 그럼 보통 기절하지. 기절해서 한 이틀 있다 깨어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만큼 그 약성이 강해서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강하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기절한다거나 어질어질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 비슷한 게 생기지. 약이 그 어질어질한 증상을 동반하지 아니하면 이 골은 기자 그냥 거란 뜻입니다. 그 병이 불추 낫지 아니할 것이다. 요건 그 이윤이라는 사람이 그때 임금이었던 태갑을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 갖고 너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건데 어쨌건 일단 이 정신은 그대로 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약은 그 일시적인 부작용 내지 반작용을 동반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 말이 여기 들어간 것은 사방 50리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를 가지고 나라를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크게 보면 이게 왕천하까지 갈 수도 물론 있고 대충 그 전반적으로 보면 왕천하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나라들에 못지않게 그 위세를 떨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 대충 그런 의미까지는 분명히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양면이 다 있는 거라고. 50리밖에 안 되지만 할 수 있다는 것하고 50리밖에 안 되는 나라로 제 나라 같은 큰 나라와 상대할 정도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면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게 여기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그 등문공을 이제 부축해 준 거지. 고무한 것이지. 너도 할 수 있어. 잘 해봐. 그런 겁니다. 등 제2장입니다. 등 전공 홍 세자 위 연우 왈 석자
맹자 상여아 언어송 어심종불망 금야 불행지어대고 오욕사자 문어맹자 연후행사 등나라의 전공이 그러니까 문공의 이제 아버지죠. 붕어했다, 홍했다. 사실 이게 제후들은 보통 붕이라고 쓸 텐데 이게 홍이라고 한 건 좀 더 높인 글자인 것 같아. 공이니까. 그게 죽었다. 세자가 문공이 연우라는 이제 측근 신하에게 말을 했다. 이때 위는 에게 말하답니다. 에 관해서 말하다가 아니라 에게 말하다지. 지난번에 맹자가 여아 나와 함께 나와 송나라에서 나와 함께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어심 내 마음에 영 잊혀지지 않는다. 지금 불행히도 큰 일을 당했는데 큰 일과 마주쳤는데 이게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큰 일인데 이걸 이게 지금 이미 이것도 수십 번 나왔죠. 그러니까 죽음, 질병 같은 이게 부정적인 말은 잘 안 쓰기 위해서 이거 고라고 하는 좀 중립적인 말로 바꿔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큰 변고를 당했는데 나는 사자 그대로 하여금 맹자에게 묻도록 하고 싶다. 그러고 나서 일을 치르고 싶네. 사실은 욕자가 그 뒤에 글자들 전체를 묶어내는 조동사죠. 그대로 하여금 맹자에게 묻게 해서 일을 치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지침을 받아와라. 아버지 상례를 어떻게 치렀으면 좋겠냐. 연우, 지추, 문어맹자. 연우가 그 분부에 따라서 추에 가서 맹자에게 물었다. 이 추가 사실 이거는 그 정밀히 그 조사를 해 봐야 아는 것인데 아이고 가만 그 사람 이름이 내가 그때 언젠가 왜 추가 이게 나라 이름이냐 고을 이름이냐 하는 걸 아주 초기에 내가 이야기를 했을 거야. 서문 때. 그때 이게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청나라 황청경해에 나오는 청나라 시대의 맹자 연구가인데 이 추가 나라 이름이 아니고 읍이다. 도나라의 읍이다라는 걸 밝힌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이름이 지금 벽이었는지 아주 일단 난 벽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정확치는 않아요. 하여튼 최신 건 틀림없는데. 근데 이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 추라는 게 나라 이름으로도 쓰인 적이 있거든.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른다. 왜? 지금 맹자 살았을 때 막 겹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추라는 이 부용국 조그만 나라였다가 노나라에 흡수돼 버린 읍이 된 건지 이때가 나라인지 읍인지 그건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때 맹자는 추에 가 있었다. 그런 거야. 아마 저 아저씨 그 업적으로 보면 대체로 나라이기보다는 읍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노나라 자기 고향에 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 듯
해요. 맹자왈 불역 선호 친상 고소자지냐. 맹자가 딱 물으러 오니까 참 고맙고 가상하고 기특하고 이렇지. 불역 선호, 좋지 아니한가. 참 가상타. 친상, 아버지의 상제라고 하는 것은 워낙 스스로를 다 해야 하는, 스스로의 마음을, 사실 마음만이 아니지, 재력까지도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할 바를 다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다. 이게 뭐요? 이 골목, 이 동네 행사인가? 상인들. 정자왈 생사지일에 사장지일에 제지일에 사장지일에 제지일에 가위효의. 정자는 이렇게 말했지.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예를 다해서 섬기고, 돌아가셨을 때는 예를 다해서 장례를 지내고, 또 그 이후에는 예를 다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이 그렇게 하면 효성스럽다라고 할 만하다. 제후질에 오미지학야 수연 오상문지의 3년지상 자소. 이건 자로 읽을 수도 있고 제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소지복 또는 제소지복. 철쭉지식 자 천자 달어 서인 3대 공지. 제후의 예법에 관해서는 내가 제대로 다 배운 바는 없지. 만 수연, 그러나 난 이렇게 들은 바가 있다. 그러니까 시시콜콜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원칙, 줄기, 그건 내가 배워서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3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3년의 상과 자소지복. 자는 아니다. 여기 이제 쇠자지. 보통 읽을 때 쇠자, 쇠퇴하다는 쇠자지만 여기서는 최라고 읽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 또는 자, 요거는 상복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깃, 이 바지 깃, 또 이 윗도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에 이걸 뭐라고 하나, 시친다고 그러나, 발을 이렇게 해갖고 여기 다듬어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자 또는 제고. 이게 그냥 흩어지게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최입니다. 그러니까 자복이나 최복을 입고 미염이나 죽을 먹는 것. 그러니까 상제를 지낼 때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란 말이지. 그거는 천자로부터 서인, 일반 인민에 이르기까지 3대 하은주 모든 시대에 똑같이 행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너 아무리 뭐 지금 나라가 작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고 일이 많이 쌓여 있겠지만 그럴수록 정성을 다해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3년의 상, 이걸 너나 네 형제나 친척들이나 이거 다 자초지복을 다 입게 하고, 너는 면 먹고 죽 먹고 누워서 자지 말고 뭐 고기 반찬 먹지 말고 하는 이런 거 다 지켜라 이거지. 연후 반명 정위 3년지상 부형백관 개불욕 왈 오종국 노선군 막지행
오선군 역막지행야. 지어 자지신 이 반지 불가. 차 지왈 상제 종선조. 왈 오유소수지야. 연호가 돌아가서 보고를 했다. 그래서 세자가 연호가 돌아가서 명은 이제 보고했다는 이야기인데 정자와 위자의 중어는 세자지요. 세자가 그에 따라서 3년의 상을 치르기로 정했다. 확정했다. 부형, 이 부형은 물론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러니까 숙항이라는 이야기야. 아비뻘, 형제뻘. 그 형도 꼭 형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제숙 그리고 여러 형제 되는 사람들이 척족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종가나라, 그러니까 이 등나라가 노나라 속에 들어있는 그 부영국인데 지위는 똑같이 공이지만 훨씬 작은 나라고 성이 같은 종족이란 이야기야. 희씨란 이야기야. 이게 주공 이 봉함을 받은 나라가 노나라이고 주공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첫 임금을 했고 그 자손들이 이어지는 것이 노나라인데 그 자손 중에 어떤 놈인가가 또 공적을 하나 내세웠겠지. 아니 세웠겠지. 그러니까 천자가 야 니네 똑같은 종씨 아니냐. 그러니까 좀 땅덩어리 조금만 떼주라. 당 50리 정도. 그렇게 해서 이 등이라는 나라를 세워줬다는 이야기죠. 그게 언젠지 뭐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종국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큰 집 나라인 노의 옛 임금들도 아무도 그렇게 행한 적이 없고 이것도 막 행지입니다. 원래는 행지인데 이 막이란 부정사, 네거티브 동사 때문에 지자가 앞에 간 거예요. 또 우리 등나라가 선 이후에 우리 옛 임금들 중에서도 또한 아무도 그렇게 행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그대의 문매, 그대의 대에 이르러서 이거 아무래도 이게 척족이니까 이제 잘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아직 임금은 아니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너한테 와서 그걸 뒤집는다니. 이거 반은 물론 그거에 거스르다라고 하면 반이기도 하고 또 그걸 뒤집는다 하면 번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뒤집다니 그건 안 되지. 또 옛날 기록에 이 지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등나라의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괴범 같은 것, 그러니까 예의 규범 같은 책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지라고 하는 건 기록이라는 뜻이니까. 상제와 제례는 옛 조상들의 예에 따른다. 그러니까 관행에 따른다. 라는 이야기지. 사실 그 시시콜콜이 다 왜 지금도 보면 우리 집은 하회 보면 그 제사법이 좀 묘해. 이 제사상 진설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 동서의 개념이 진짜 방위 동서가 아니고 그냥 상의 오른쪽을 동, 상의 왼쪽을 서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 그래서 다른 집안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도 또 그 지역마다 할거지가 약간씩 다르면 또 지손들끼리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뭐 홍동백선이 어쩌고 하는 거가 다 사실 그렇게 꼭 지켜야 할 건 아닐 거예요. 나는 잘 안 지킵니다. 하여튼 그래서 관행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 야 뭐 지금 이 복잡한 세월에 지금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3년 정도 다 치르냐.
너 고달프고, 야, 우리 얼렁얼렁 초보 제후 사무직 지르고, 뭐, 요새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요새 같으면 49세 지내면 탈상해버리잖아. 하여튼 그 비슷한 주장을 한 거지. 그 3년상, 사실 3년상을 철저히 지내려면은 아버지 묘소에다가 운막을 짓고 거기서 그냥 그 두터운 옷 안 입고 그냥 죽 먹고 앉아서 자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거 얼마나 고생스러워. 묵자가 그래서 씹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3년, 그러니까 만 2년을 내내 그래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가령 우리 시대에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3년을 꼭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을 차려놓는데 딱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열어놓고 앞에 이렇게 지방 붙여놓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어떨 땐 초하루 보르면 절하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지. 그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이지 대충 하여튼 간략히야 치르자. 그런 게 이제 이 주장의 핵심이었을 거야. 그런데 이 왈은 문공왈입니다. 문공이 이렇게 많은 친족들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소수지야. 내가 받은 바가 있어. 그러니까 I have someone from whom I was taught 뭐 이런 이야기지. 내가 들은 바 좀 권위 있는 아저씨가 하나 있어. 그런 이야기. 위연우 왈 타일 미상학문 호치마 시검 금야 부형백관 불아족야 공기불능 진어대사 자 위아문맹자. 그래서 다시 연우에게 말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논의를 정하기가 워낙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어려우니까 다시 권위를 갖기 위해서 연우에게 다시 시켰습니다. 내가 이 타일은 여러 번 나왔지만 뜻이 그 맥락에 따라 다 다르죠. 지난날 내가 학하고 문하는 걸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배우고 묻고 하는 그 공부하기를 게을리하고서는 말 달리기, 칼 쓰기 이런 거를 훈련하기만을 좋아했더니 이제 이 친족 아저씨뻘 형제뻘들이 다 그리고 관리들까지 대부들까지 나보고 저는 뭐 좀 시원찮네 충분하지 않다 라고 여기는구만. 이것도 불아족에는 부족아야입니다. 그러니까 아와 족이 불자 때문에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직접 공부한 게 많지 않아서 내가 근거를 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로는 내가 오히려 딸리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양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큰 일,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일에 할 바를 다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렵다. 이건 두렵다지 그냥. 그럴 것 같다가 아니라 두렵다. 그러니 위아문맹자. 그대는 나를 위해서 다시 맹자에게 좀 물어봐라. 갔다 와라. 연우 부지추 문맹자. 연우가 다시 추 땅으로 가서 맹자에게 물었다. 맹자왈 연 불가 이타 구자야. 맹자가 말했다. 그렇지. 다른 걸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원칙 3년상 그리고 주요한 규범에 따르는 것
그걸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공자왈 군흥 청어 총재 철쭉 면 침묵 즉 위이곡 백관유사 막간불에 선지야. 공자도 이렇게 말했지. 임금이 돌아가시면 여기 주어는 물론 생략됐지. 세자는 그 뒤를 이을 임금은 청어 총재, 이것도 청자는 결국 사역이지. 총재에게 청자는 청정입니다. 정치란 정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정치를 듣도록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정치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철쭉, 죽만 마시고 얼굴엔 시커멓게 두고, 이 시커멓게 둔다는 이야기는 화장하거나 세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샤워 한 번씩 하고 목욕하고 하는 게 일상적인 일이라고 본다면 귀족들의 삶에서 그것도 자기 치장이니까 아비가 죽은 놈은 그런 호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세수나 화장이나 목욕 같은 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침묵은. 그 얼굴이 검게 되도록 내버려 두고 지 위치에, 그러니까 상주의 위치에 나아가서 곡을 한다. 매일 한다는 이야기지. 이것도 정해진 시간에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백관유사, 그 아래에 있는 여러 관리들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된다. 이는 곧 임금이 앞서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자 말이지. 상유호자 하필유 심원자의. 이건 다시 이제 맹자의 내레이션이죠. 위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사실 이 말도 아래에는 더욱더 심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이것도 실은 논어에도 나오는 공자의 말인데 문장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얘를 좋아하면 신하들이 그보다 더욱더 열심히 그 얘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군자지덕 풍야, 소인지덕 초야, 초상지풍 필언, 시제세자. 저 필언, 여기까지는 역시 또 논어에 나오는 말을, 공자의 말을 맹자가 인용한 겁니다. 군자지덕에서부터 필언까지요.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다. 요 초상지풍 필언, 요것이 글자 배열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끊자면 초 뒤에다가 쉼표를 하고 더 그걸 확실히 끊고 상지풍 필언이 상대적으로 더 붙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야. 풀이란 거기에, 이것도 상지풍은 풍상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넘어지게 눕게 마련이다. 풀이란 바람이 지나가면 눕는다. 그냥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풍상지 즉 필언 가령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공자는 워낙 함축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했으니까 글자 배열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게 훨씬 멋있어 보이지. 시제세자. 그리고 다시 요거는 이 네 글자는 맹자의 말이죠. 이것은 바로 세자에게 달린 것이다. up to, it's up to you. 너한테 달렸다. 그런 이야기야. 연우 반명. 연우가 다시 돌아가서 보고했다. 세자왈 연 시성제아. 세자가 말했다. 그렇지.
이건 정말 나한테 달린 것이요. 5월 거려 미유 명계 백관족인 가위 왈지 급지장 사방내관지 안색지척 고급지애 조자 대열 5월 이게 그때 법도가 뭐 정확히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뭐 난 모르지만 하여튼 5달 동안 묘 옆의 운막에 거쳐 했단 이야기야. 그러니까 3년상 동안 해야 되는데 이건 5월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대원칙으로 보면 사실 이게 3년 일해야 할 텐데 아주 엄청 많이 한 거지. 5달에 걸쳐서 했다. 아마도 이것도 가령 뭐 3월 초이틀에 죽었다. 그럼 3, 4, 5, 6, 7, 7월 초이틀 정도면 그 5달째가 되니까 그때쯤 마감 짓는 게 이 5월이란 뜻일 거야. 많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야. 그 5달 동안 미유명계 어떤 명령이나 계도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임금으로서의 공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나오는 군흥 정어 총재 그 이야기야. 재상 경에게 정치 집행은 맡겨두고 임금은 효자로서의 자기 직분에 힘을 쏟는다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백관족인 뭇 관리들과 이 친족들이 다 이것도 사실은 가비왈지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개왈가지라고 배워야 될 겁니다. 실은 또는 개왈가비왈지 이렇게 개왈 두 글자를 더 집어넣어 버리면 더 자연스럽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정말 지혜롭다고 할 만하네 라고 들 말했다 라는 것인데 생략한 것이죠. 장례를 치르게 됨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말 조금 잘못했네. 3년을 거려해야 되는데 5월로 끝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입관이 아니라 이건 뭐냐 하관. 그러니까 묘에 집어넣기 이전에 이게 5달 동안 빈소를 차려놓고 있었단 이야기야 지금. 야 이건 좀 엄청나네. 지금 빈소 경영을 5달 동안 했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보통 4일장, 5일장 이렇게 하는 거 3일장. 이걸 5월장을 했다는 이야기야. 3월 2일에 죽었으면 7월 2일 가서야 비로소 장례를 치렀다 그런 이야기야. 그때까지는 계속 곡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5달째 되는 날 이제 드디어 초상을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상을 치렀다 묘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야. 그때에 이르러 온갖 쪽에서 와서 구경들을 했다.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났단 말이지. 이 시대에 3년상을 치르는 임금이 있어? 저 조그만 나라에서? 하고 온갖 데서 왔다. 이게 국내외에서 왔다는 이야기일 거야, 아무래도. 그래서 얼굴빛의 슬퍼함과 곡하는 소리의 애처로움에 대해서 조문 온 사람들이 모두 크게 기뻐했다. 기뻐했다는 건 칭송했다는 이야기죠. 남 죽은 데 가서 뭐 기뻐했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상주의 행동에 대해서 칭송했다 이거예요. 제3장 등문공
문, 위, 국. 맹자말 민사 불가 뭐냐? 시운 주이 우모 소이 색도. 이거 삭도라고 읽을 수도 있고 색도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극기 승옥 기시파 백곡. 아이고 이건 뭐 기니까 이건 토막토막 잘라야 되겠네. 등문공이 이제 뭐 이게 일단 상해를 치르고 나서야겠지. 3년 생활을 했는지 아닌지는 이건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 집행에 들어가면서 취임해가지고 다시 맹자를 이거는 아마 이제 초청했겠지. 임금이니까. 세자일 때는 보내서 물었고 임금이 돼서는 아무래도 불러서 물었겠지. 나라를 경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맹자가 말했다. 민의 일, 민생, 인민의 삶이란 것, 그것은 결코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에 이런 말이 있지. 이건 사실 일단 상을 다 치르고 나선지 아닌지 뭐 대충 이 등문공의 열심인 걸로 봐서는 상을 다 치르기 전일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문정 정정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기본 방침 묻는 거 이런 정도는 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초빙해서 물었던 것 같아.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자는 사실 여기 너라는 말이지만 별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단순 어조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너라는 대명사로 봐야 될 거야. 낮에는 이 그러니까 지붕 잇기 정도일 겁니다. 이때 꼭 이거는 중국 애들이 뭘로 지붕 이형을 삼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 같으면 이제 벼 지퍼로 했는데 보자. 그 말은 또 없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띠풀이라고 하는 역시 지푸라기 난 살찌가 어떻게 생긴지 정확히는 몰라. 그러니까 지붕을 띠풀로 했던 것 같아. 지붕 이형을 잇고 저녁이 되면 새끼줄을 꼬고 그리고 극이라고 읽으면 바삐 빠르게 이런 뜻이고 기라고 읽으면 자주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바삐가 될 텐데 서둘러서 그러니까 농사 일이 바빠지기 전에 가령 초봄이나 겨울 같은 그 시절에 이걸 다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이 비슷한 시가 나왔지. 그래서 뭐 이런 거 내가 열심히 하니 어떤 누가 나를 감히 얕볼 수 있으랴 뭐 그런 말이 한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제대로 좀 손을 보기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나서야 기시, 그 다음에야 파백곡, 여러 곡식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요게 이제 시에 나오는 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본격적인 봄이 오기 전에 주거의 기본적인 조건, 뭐 창문 손보고 뭐 지붕 잇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열심히 해놔야 된다. 새끼도 꼬아놓고 썩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가을거지에서
나온 새끼를 꼬고 띠풀을 뽑아서 지붕을 잇고 창문 손보고 등등 하는 게 이제 모, 색도, 승옥 이런 거다 이거지. 민지위도야.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유항산자 유항심, 무항산자 무항심, 구무항심, 방벽사치 무불위야. 급함호죄, 호인가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가 호야? 이게 발음으로 외워서 대충 어라고 직역을 했네. 급함호죄. 어디 갔냐. 연후 종이형지 시 망민야. 언유 인인제위 망민 이갑이야. 여기까지. 일단 요건 앞에 이게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으네. 언유 인인제위 망민이 갑이야. 요건 앞에서 나왔죠. 글자 배열이 조금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 제위,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언유 인인제위 이 망민 갑이야. 또는 이 갑이 망미냐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데 이거 역시 어의 기분에 따라서 그 위치를 바꾼 겁니다. 그 민의 일반 인민 평민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삼는다. 이게 뭐 거창한 도라기보다가 그냥 삶의 방식 같은 것이죠. 이러한 안정된 재산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안정적인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안정된 마음이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을 가진 사람들만이 안정된 이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생활이 쪼들리면 그 도덕적인 마음을 제대로 지닐 수가 없다. 구무항심. 그래서 이 안정된 도덕성을 간직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방벽사치, 이게 사실은 다 다른 것이죠. 멋대로 하는 것, 치우치는 것, 거짓된 것, 사치로운 것, 이런 그 잘못된 행동이 그치는 바가 없게 될 뿐이다. 여기에는 무불위이, 아니 그치다라는 내 말은 좀 잘못했네. 그치다라는 말은 내 취소해야 됩니다. 그치다가 없고 이거는 뿐이다라고 해야 되는 이지, 그치다가 아닙니다. 무불위, 하지 않는 바가 없을 뿐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뿐이다 하는 게 여기서 매우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가령 사흘을 굶었다. 누가 쌀 한 톨도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친절하게 대주는 사람도 없다. 그럼 이제 악에 받쳐갖고 멋대로 막 나간다 이거지. 그래서 멋대로 가고 치우치는 행동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다가 어거지로 마련한 걸로 사치로운 생활도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끝없이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멋대로 하게 된 다음에 죄에 빠짐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야 그에 따라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곧 민을 속이는 것이다. 어찌 인한 사람이 자리에, 임금 자리죠. 자리에 있으면서 민을 속이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시고
현군 필 공검 예하 취어민 유제. 그래서 현명한 임금은 스스로를 공손히 하고 자세를, 즉 자기를 낮추고 생활을 검소히 하며, 이 하는 명사지요, 문법상. 아랫사람들에게 예로서 대하고, 여기 아랫사람이란 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하는 이 백성 같은 것이고, 관리들. 그리고 민은 이제 인민이죠. 민에서 취하는 것, 세를 걷는 것에 일정한 한도가 있는 것이다. 양호왈 위부불인의 위인불부의. 양호는 이렇게 말했다. 부하고자 하면 인하지 못하게 되고, 부를 위해서 노력하면 치자가 이 민에 대해서 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인하게 되면 인민에게 인을 행하게 되면 스스로 부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는 자기 자신이라는 이야기고, 인은 민에게 인한다, 그런 이야기죠. 양호. 그리고 하후씨 52공 보자. 이게 뭐냐. 하후씨 52공. 그게 여기는 제대로 됐나? 여기 주가 본문을 침범해 들어왔지. 아, 이거는 딴 데서 뽑았구만. 여기는 보면. 아따, 종이 아끼려고 하지, 이제. 이거 봐, 이거 주거든, 이거는. 주인데 본문과 크기가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한 이 사이트의 아르바이트생이 잘못한 거야. 이런 게 지금까지 수십 군데 나왔어. 주위의 문장이 건방지게 맹자의 문장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하우씨 52공, 은인 72조, 주인 백무, 이건 묘라고 원래 읽어야 되는 건데 보통 이제 무라고 하는 소금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주인 백무 이철, 기실 개 10이랴. 우선 그래, 이건 아니 그래도 여기 일단 끊어야 되겠다. 하후, 이거 하는 앞에 유자를 붙이거나 뒤에 후자를 붙이거나 해서 최초의 왕조에 대해서 이 공경, 높임의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라 시대에는 오신무의 땅을 주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의 10분의 1을 이제 내게 했다, 공하도록 했다. 은나라 사람들은 은나라 시대는 70무씩을 받아서 조했다. 이 공은, 그러니까 소출, 결과물, 농사, 생산물을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고, 10분의 1. 조라고 하는 거는 70무, 이게 은나라가 역시 이 정전이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니까, 이 조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게 일단 민입니다. 그러니까, 한 정전, 했을 때, 요 8가구가 이걸 다 이렇게 사는데, 여기 거 요것
여기에서 나오는 것만을 이제 새로 낸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요 모든 농사 활동에서 요 공전의 일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금년에 여기부터 했으면 다음 해 여기부터 하고, 다음에 이렇게 돌아갔겠지, 아마. 그러니까 여기서 조라는 것은 공전이 임금이 가져가야 할 그 기본 바탕인데, 여기에 땅이 저절로 곡식을 키울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농사 일을 8가구 사람들의 노동을 빌려서 한다 해서 이 8가구의 노동력이 임금을 돕는다, 이런 뜻에서 조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근데 앞에는 왜 이 조자가 그 반대의 의미가 있었죠. 천자가 제후나라를 순수할 때에 이 가을거지를 보고 풍작이 못됐다, 어떤 지역이 특히 나쁘다 이러면 임금이, 그러니까 천자는 뭐든지 마음대로 하니까 공세의 일부를 뭐 이렇게 빼가지고 농민들한테 다시 줬단 말이지. 그거를 줘라고 했다,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조원이 급인이 이랬지. 그러니까 조불급 이랬지.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태줬다, 그것이 조불급이다 이랬는데, 이거는 이 조자가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원칙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주나라 사람들은 백무를 나눠줬는데, 이제 땅에 근데 넓이가, 그러니까 하은주에 50무에서 70무에서 100무로 계속 막 늘어났는데, 이게 아무래도 영토가 더 커서 그랬겠지.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 조그만 시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국, 그러니까 하은주라는 이 천자국이 군림하는 그 전체 영역이 넓으니까, 주나라 때 가면 넓어졌으니까 백무씩을 줬다는 이야기고, 인구에 비해서 땅이 충분하니까. 하나라 때는 아직 확보한 땅이 얼마 없었을 테니까 제대로 확인된 영토가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50무 정도밖에 못 줬겠지. 근데 처리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이런 뜻인데, 몽땅 다 거기서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바로 이 뒤에 맹자가 이미 여러 번 예가 나왔지만, 이 글자들에 대한 해설을 다시 금방 뒤이어서 합니다. 기실계십이랴.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 다르지만 세를 걷는 걸로 보면 그 실제로는 다 10분의 1씩 받는 것이다. 그 점에서는 똑같다. 철자 철야, 조자 차야. 이 차라고 읽으면 또 이제 아까 그 방향이 또 말이 약간 달라집니다. 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철자, 이거 말이 좀 웃기지. 철이란 철이다. 동업한복인데 삼각형은 삼각형이다. 삼각형은 각이 3개고 변이 3개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말로 해야 해설이 될 텐데, 이건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거지한다, 뭐 여기에 왜 뽕나무 심고 무슨 돼지 키우고 이런 걸 다 여기서 처리한다, 그런 점에서 처리란 말이에요. 여기에 잘 엄밀히 계산하면 이제 뭐 더 세부적으로 숫자가 막 나와야 될 텐데, 이게 하여튼 백무인데, 이걸 백무를 지금 그 9분의 1로 나누는 것도 숫자가 좀 어렵겠지만, 요 백무에서 다시, 그러니까 요게 지금 11.1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요것이 11.1무가 되는 게 아니라 요것이 10무만 되도록 여기를 이렇게 자른다고. 이렇게 자르면 여기 공전의 경작지 면적이 10무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1.1무 되는 거, 요게 각자 여기 집 짓고 돼지우리 만들고
하는 걸로 썼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해서 야간 공세로 가져가는 것은 10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게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자는 땅을 경작지를 다스리는 데에서 조법보다 좋은 것은 없고 공법보다 나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세 가지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조법과 공법은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것인데, 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조법과 공법 전체가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야. 왜 그러하냐? 이제 다시 맹자의 해설입니다. 공자, 교, 수세지 중 2위 상. 낙세, 인민악녀, 다취지, 이 불위학, 즉 과취지. 흉년, 분기전, 이 부족, 즉 필취영언. 위민부모, 삼인해해연, 장, 종세, 근동, 부득, 이양기 부모. 우칭대, 이익지. 사노치, 전호, 구학. 어제, 기위민 부모야. 내가 지금 아까 뭘 찾으려고 그랬더라. 이제 왜 나쁘고 좋다고 하냐?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 시대, 아직 이때는 그 정치 제도가 좀 어수선할 때여서 이랬겠지. 몇 년 동안의 평균을 비교해서 그것을 상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대충 초기에 해보고 한 5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번에 2섬, 이번에 1.8섬 어쩌고 해갖고 요거 1.9섬 이게 평균으로 잡으면 되겠네 해서 그 평균으로 매년 세를 거뒀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낙세, 풍년이 든 해에는 이미 나달들이 흐트러지고 버려지고 하는데 해서 많이 거두어 들여도 포악한 것이 아니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적게 거두는 것이 되고, 흉년에는 수확이 좋지 않을 때는 그 땅에 거름 주는 거에도 모자랄 지경인데, 그때에도 똑같은 걸 거두니 그건 그때에도 꼭 기준 양을 채워서
받았다. 그래서 민의 어버이가 되어서 민으로 하여금 해해 이게 눈이 옆으로 떠지고 어쩌고 하는 걸 텐데 이건 결국 애달프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랬어요. 한시야 이랬어요. 그 원망스럽고 서러운 마음 표정으로 치여다 보는데에도 그렇게 걷어가니 장종세 그 해가 닿을 때까지 또는 뭐 삶이 닿을 때까지 사실 종세는 일단은 그냥 해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1년 내내 부지런히 노동을 해도 이 장자는 실은 부득 이양기 부모에가 걸리는 조동사죠. 장종세 근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1년 내내 움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1년 내내 움직이더라도 부지런히 노동을 해도 끝내 그 어버이를 제대로 봉양하지를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준장을 채워서 내야 하니까 거기다가 다시 칭배 빌려주는 거를 얻어갖고 즉 빌려받아서 그거를 보태서 세금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늙은 사람들이나 어린 애들은 구렁텅이 골짜기에 빠져 죽는 경우들이 있으니 어디에 그 민의 어버이가 되는 바가 있을 것이냐. 여기 왜 다운표가 붙었냐. 이건 필요가 없는 건데. 요거는 지금 그냥 맹자의 그 해설 말인데.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금 그 정전법의 운용에 대해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 챕터를 바꾼 거지. 맹자의 말법에서 맹자가 설명하면서 부, 세록 등 고행지의 그리고 세록 그 세라고 하는 걸 계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직이라고 하는 게 첫 아들에게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세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들에게 주는 녹봉은 으로 말하자면 등나라가 이미 옛날부터 잘 하고 있다. 시운 우화 공전 수급 아사 시에 우리 공의 땅에 먼저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우리 집이 직접 짓는 땅에도 내려주사이다 라고 했다. 유조 위유 공전. 근데 이렇게 말한 걸로 보면은 조법에서만 공전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70무씩 다 나눠주고 그냥 거기서 각자 지 땅에서 나온 거에 10분의 1을 내게 돼 있고 10분의 1이 사실은 그게 매해 10분의 1씩 그 측량하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가령 뭐 1.8섭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게 돼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공전이라는 개념은 조법에서 제대로 성립하는 것이다. 유사관지 수주 역조야.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주나라라고 해도 역시 조법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이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조법과 공법의 결합이다.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공전이라고 지금 이 시운 할 때 이 시가 보자 어디냐. 이 시가 주나라 뜻이다. 그런 이야기지. 시 소와 대전지편 이랬는데 이게 이 시가
주나라 때의 시인 것으로 볼 때에 공전이라는 용어가 있는 걸로 봐서 그게 기본은 조법이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법이 결합된 것이고 그래서 철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이제 그 세록에 관해서 여기서 일단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어디 갔냐. 지금 맨 앞에 민사불가 와냐. 거기에서 양호할 위부 불인의 위인 불부 여기까지가 한 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농지 세법에 관해서 한마디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록이 세 번째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교육이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설, 위, 상서, 학교 이 교지 상자, 양야, 교자, 교야, 서자, 사야 하왈교, 은활서, 주활, 상, 학, 즉 3대 공지 개, 소이, 명, 인류냐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것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상, 서, 학, 교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이세들을 가르친다. 이 교지의 지자는 아주 막연한 비인칭 대명사지요. 그러니까 일반 교육을 다 하는 것이다. 이건 퇴학 이전에 모든 이세들을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서학교라고 일단 해놓고 다시 그거를 또 설명한 겁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른다는 뜻이고 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는 뜻이고 서라고 하는 것은 활 쏜다는 뜻이다. 이거는 사실 서와 사가 일단은 뜻이 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음이 일단 통하죠. 음이 통하고 또 활쏘기의 실제에서 이 순서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활은 혼자 쏘는 게 아니거든. 언제나 짝을 맞춰 쏩니다. 둘이 같이 가서 쏘고 비교하고 누가 잘 쐈냐에 따라서 술 한 잔씩 마시고 이런 게 꼭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라에서는 교라고 불렀고 은에서는 시대는 서라고 주나라에서는 상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라에서는 주로 가르친다는 뜻이고 은나라에서는 활쏘기를 주로 가르쳤고 주나라에서는 양은 기른다, 그러니까 복량하다. 이건 주로 부모 복량이지 사실은 그 애들로 하여금 효를 가르치도록 한 거니까 알도록 하도록 한 거니까. 그런데 이 상, 서, 교는 이런데 서로 다르게 불렀지만 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 시대에 다 똑같았다. 학이라고 하는 건 다 배운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이 상, 서, 학, 교 네 가지가 다 모두 그걸로 해서 인륜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다. 인륜을 밝히는 방식 또는 기준이었다. 인륜 명어상 소민 친어하 유왕작이 필래 취법 시위 왕자 사야. 인륜이 인간 윤리가 위에서 밝혀지면 그러니까 시자 계급에서 인륜이 제대로 실행이 되면 소민은 아래에 있는 인민들이 서로 친화한다. 이때 치는 뭐 극진한 사랑 이런 표현이라기보다 서로 화해하면서 잘 산다는 이야기지.
왕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와서 그 법을, 그러니까 본보기를 삼을 것이다. 본보기로 해서 가져갈 것이다. 이는 그렇게 된다면 이는 바로 왕자, 왕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천하 통일하는 임금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위. 시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왜 선위국 가이위선국 이렇게 말이 나왔지 왜. 방 50리밖에 안 돼도, 아니 방 50리였나? 뭐, 꽤 쓸만한 나라 만들 수 있다 이랬는데, 그게 직접 왕업을 이루진 못해도 왕업을 이룰 사람을 위한 세천자의 스승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정도다 이거지. 시운, 주수, 구방, 기명, 유신, 문왕지, 위야. 자, 역행지, 역, 이신, 자지, 국. 시에 주나라가 옛 나라, 주가 옛나라이기는 하지만 그 명은 더욱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했는데, 이는 문왕을 일컬은 것이다. 자, 그대가 역행지, 힘써 그것을, 즉 문왕이 한 일을 행한다면 그대 또한 그대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나라도 처음에 조그만 나라에서 시작했으니까 문왕 50리라 그랬나? 70리라 그랬나? 탕 270리, 문왕 50리 아마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왕처럼 왕업을 일으키지 못해도 스승나라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단 이야기가 끝났네. 그러니까 네 가지를 해가지고 지금 인륜을 밝히는 데까지 열심히 하면 앞으로 새로운 천자로부터 존중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뀐 겁니다. 필전, 문, 정지. 필전이라는 또 다른 신하를 시켜서 맹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정전법에 관해서 물었다. 맹자왈 자지군 장행 인정 선택 이 사작 자필 면지. 그 맹자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장을 바꿔야 할 정도일 겁니다. 이건 장이 분명히, 그러니까 장면이 장소와 시간이 확실히 바뀐 거기 때문에 맹자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추나라가 아니라 추였을 것이고, 지금 이 필전이 간 곳은, 그리고 지금 앞에 여기는 그 등나라에서 이야기한 것이겠지. 그 맹자가 아무래도 제 나라에 있었건 송나라에 있었건 대충 그랬겠다. 문상을 갖겠네. 그러니까 자신을 여러 번 찾아왔으니까 그 갸륵한 왕자가 큰일을 당했으니 이제 위로해줄 뭐 그런 일을 했을 수 있겠지. 그 맹자가 말했다. 역시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 인사죠. 그대의 임금이 인한정치를 행하려고 하면서 바로 선택 이사, 이게 전부 자라는 목적어에가 걸리는 것이죠. 그대를 골라서 시켰다. 그러니 넌 영광스러운 지금 임무를 맡은 거다 이거지. 그러니 그대는 꼭 힘써 행하라. 부인정 필자 경계시. 경계부정 정지불견 불균.
공록, 이 곡자가, 가면 이 곡자가 곡식 곡자겠지? 여기 골짜기라고 돼 있어가지고. 공록, 불균. 공록, 불평. 시고, 포군, 오리, 필, 만기, 경계. 경계 기정. 분전, 제록, 가, 좌이, 정야. 무슨 요까지 보지. 어떤 경우에나 인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경계, 이 토지의 구획을 제대로 긋는 것,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뭐라고 그랬냐. 역시 구획. 그러니까 경이란 게 여기서 나누다 이런 뜻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구획을 나누는 것이 똑바르지 아니하면 그 정전의 땅이 고르지 아니하게 되고, 이 균자가 또 이상하게 적혔구만. 고를 균자인데 이게 또 이상하게 적혔네. 그 정지가 8가구에 나누어지는 것이 고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공록, 이 대부들이 받는 공록조차도 공평하지 않게 된다. 이런 까닭에 포악한 임금이나 더러운 부패한 관리는 언제나 그 토지를 구획하는 것을 게으르게 멋대로 하는 것이다. 반면에 토지를 구획하는 것이 제대로 되면, 똑바르게 되면 땅을 나누고 대부들의 그 복록을 통제하는 것, 제도하는 것, 그것을 다 가만히 앉아서 제대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록의 하대부의 기준이 1가구의 소출이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지. 부등, 양지, 편소, 장위, 군자은, 장위, 야인은, 이것도 또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무군자, 막치, 야인, 무야인, 막치, 군자. 일단 여기까지 하지. 등나라를 볼 때에 양지, 그 땅이 작기는 하지만, 좁긴 하지만, 좁고 작긴 하지만, 그래도 군자, 이 위는 운영하다, 뭐 그냥 하다니까 군자를 해야 한다, 야인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계급 제도를 항상 시행해야 한다는 말이지. 그 치자와 피지배자는 언제나 있는 것이다. 군자가 없으면 야인, 소인, 민을 다스릴 사람이 없게 되고, 농사꾼이 없으면 지배계급을 먹여 살릴 사람이 없게 된다. 청, 야, 9일이 조. 국중, 10일, 사, 자부. 이거는 전부 한 가지지만 일단 토막을 일단 냅니다. 청은 사실 뭐 이렇게 하도록 나는 바란다, 건의한다 이런 뜻이지. 그런데 이거는 일단 지금 대화 상대는 필전이라는 신하지만 이걸 실제로 전달받는 거는 이제 등문공이니까
청 같은 거를 써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너네 임금한테 이렇게 하라고 일러라 뭐 그런 이야기겠지. 이제 들판 농경지 지역에는 9개 중에 하나로 해서 노동력을 얻는 걸로 하고,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11이지만 이게 하여튼 9개 중에 하나니까 9일이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뽕받 어쩌고 하면 역시 10일입니다. 그리고 국중, 이 국중 이제 중국이라고 여러 번 나왔는 게 여기서는 국중이라고 아주 제대로 나온 겁니다. 수도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작지는 없다는 이야기야. 이 서울 지역에는 각자 그 소득의 10분의 1을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제 주로 공과 상이란 이야기일 거야. 그 뭐 유기전, 뭐 종로의 포목상 이런 놈들한테서 다. 하여튼 조선시대에도 개성이나 이 서울에서 농경지는 없었어요. 전롱동에 그 시범 농장 말고는 없었던 거야. 경이하 필유 규전 50무. 와, 많다. 여부 25무. 요거는 이제, 요게 또 한 토막입니다. 경이하 모든 관리에게는 규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제사를 모시기 위한 별도의, 말을 하자면 요사식으로 말하면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 규전은 50무씩이다. 그러니까 이건 물론 가만 이건 진짜 이건 어렸을지 모르겠네. 이건 역시 저걸 봐야 할 텐데, 이 관리들이 스스로 글쎄 경작을 했다? 그나마 불가능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역시 그걸 거뒀다는 이야기일 거야. 각자 요만큼 경계 정해줘갖고 요적 이렇게 해서 요거 누구 거 해서 거기 농사 짓는 놈들, 하여튼 제도가 역시 복잡했겠구만. 거기서 나오는 일정한 곡식을 거두어서 제사 지내는데 써라 그런 이야기야. 어디 갔냐? 유전 여기. 그래서 이 제사용으로 줬는데 여부, 이 여부라고 하는 말은 아무래도 이것도 물론 여러 단계가 있었겠지만, 사실 조선시대 같으면 18계급이 있었고 그 밑에 아전이라고 하는 거는, 아전은 종구품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거야. 그 정품 관리가 아니거든. 아전은 정식 관리가 아닙니다. 그런 걸 합치면 조선시대는 뭐 한 20여 개의 관급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중에 어디에서 끊었을지 모르지만 조선시대로 가령 보자면 아마 당상관이라고 하는 게, 당상관이 크게 지금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종삼품인가? 종삼품까지지 아마. 그러니까 이 종삼품은 6계급이야. 그러니까 18계급 중에 6계급까지는 조회할 때 사실 그 경복궁 뭐 전부 임금이 딱 서면 그 자리 건물 안에는 좁잖아. 그러니까 다 갈 수가 없지 당연히.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조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종삼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나머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놈들은 25무씩 줬다. 경이하 당상관까지는 50무씩 주고 당하관은 25무 줬다. 뭐 대충 이 정도가 아닐까 싶으네. 사사 무출향 향전동정 출입상우 수망상조 질병상부조 즉 백성 친목.
요까지가 또 한 토막이 되겠구만. 죽거나 이사 갈 때에도 그 이게 향이 원래 행정단위입니다. 하여튼 그 태어난 고향, 그 향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고 하는데 그 향의 그 일정한 마을 단위의 경작지는 그 속에서 정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사실 정보다가 향이 훨씬 더 크겠지.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여기 어색하긴 한데, 정을 단위로 해갖고 그 몇 개가 모이면 향이 되고 당이 되고 이랬을 거야. 그래서 출입상우, 집 밖에 들고 나고 할 때에 서로 돕고, 그러니까 서로 집 봐주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지. 수망상조, 지키고 바라보고, 이거는 자위대, 치안대 같은 것이죠. 그 혹시 바깥, 아무래도 향단위에 이게 한 25가구나 한 50가구 됐다면, 그 바깥 마을에 대해서는 어쨌건 자위 이력이 있어야 되니까, 지키고 망보고 하는 거. 야경꾼이나 망보는 망대 같은 것도 있었겠지. 그런 거에서 서로 또 다 돕고, 병 나고 아프고 이럴 때 서로 역시 상부지, 서로 부축해주고, 지탱해주고, 서로 하여튼 도와주고 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백성이 침묵할 것이다. 이 백성 역시 이거 참, 이 맹자가 지금 이걸로 보면 지금 좀 오락가락 합니다.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 백성과 민이란 그 개념이 좀 들쑥날쑥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리정, 정구백무. 그렇지. 기중, 위공전, 팔가계사, 백무, 동양공전, 공사필, 연후, 감치사사, 소이별, 야이냐. 자, 여기까지. 자, 여기 일단. 그래서 사방 일리가 되는 것을 묶어서 일정으로 하는데, 그 일정이 다시 그 하급 넓이 단위로 보면 900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결국 한 가구가 경작하는 게 100무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가운데의 것이 공전이 된다. 그리고 그 가에 있는 8개, 땅을 8개의 집이 각각 그 100무씩을 사적으로 경작한다. 이거 물론 옛날에 이건 사유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경작한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그러니까 100무씩을 각각 자기 것으로 갈아먹고 8개 가구가 다 가운데 있는 공전을 함께 양한다, 경작한다. 그리고 공사, 그 공전에서의 일이 끝난 다음에야 각자 자신이 가진 경영하는 그 땅의 일을 돌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야인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자와 야인을 구분하는데 지금 공전은 군자를 먹여 살리는 땅이고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야인들이 스스로 먹는 땅이다. 이게 해놓고 이제 이게 전체 이렇게 해놓고 이거 전체를 묶어가지고 다시 자기 대략야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 대략야 약부 윤택지 즉 제군 여자의. 자,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건 대충 이야기한 줄기다. 그리고 이걸 더 보태고 뭐 다스리고 체계화하고 반짝이게 하고 빛내게 하고 하는 것은 다 니네 임금과 너 자신
자네에게 달린 것이다. 돌아가서 살해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5장인데 지금 3장까지 했고, 그 뒤에가 5장이 무척 긴데, 보자. 아니, 4장이 긴가? 4장이 길구나. 가면 5장이 어디부터냐, 4장. 하여간 오늘 여기까지로 합니다. 5장이 밑에 이렇게 붙었구만. 5장은